자, 안녕하세요. 2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어제 우크라이나 쪽이 먼저 포탄을 쐈다라고 뉴스가 한국에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장중에 나와갖고 지수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들을 보고서 우리랑은 다르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전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상대측이 성제 공격을 했다라고 나서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어가지고 이쪽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안심할 단계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커졌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며칠 내에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 경고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땅이 녹기 시작을 하면은 진흙이 굉장히 많은 구조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다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 3월 달이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그 진흙에 있는 물이 빠지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그냥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진흙이 많아지는 그 시기 이전에 쳐들어가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쳐들어간다라고 하면은 3월 이전을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과거에는 러시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침공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타임어택 3월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고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면 지금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물가는 물가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요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7월 1일까지면 3월, 5월, 6월 달에 이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 3회 회의를 통해 갖고 100bp를 올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이라고 해서 한 번에 50bp 올리는 그러한 이 정책을 한번 이제 찍고 가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수 있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요 이제 발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전에 결국에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단 세인트 루이스의 이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참고는 하되 맹신은 하지 말자. 이 양반이 투표권이 이번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주의는 해야 되되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는데 요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하는 개념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91.76달러로 2.03%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였고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 8천 명으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고 미국의 2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16,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보험 청구 건수나 이 제조업 지수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불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동유럽 나토 자산을 철수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도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을 중단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대립각이 세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러시아가 주한 러시아 미국 대사관의 고위 인사를 추방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서로의 이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제재를 굉장히 세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 대응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유럽이 확실하게 지금 하얗고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떤 리스크로 작용을 할지는 솔직하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상 못하는 게 터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관련 뉴스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대립도 계속해서 이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이란과의 대립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 근접에 이르렀다. 미국도 최종 단계에 현재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란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원유 뽑혀갖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K게임 업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인건비가 올라가는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니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의 이 사람 쓸 때 드는 비용, 이 고정 비용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앞으로 회사가 괜찮아지려면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면 게임주 같은 경우엔 조금 힘들 수 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 배당주, 탄소 배출권 요쪽의 ETF가 지금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가치주가 올라가면서 배당 쪽 여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후회는 안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시장 정리 쑥 해봤는데 자,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 정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남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 시작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주석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안 적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공부 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내용들 어떤 거 올라가는지 말씀드리면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이것도 이제 하루에 막 열 몇 개씩 나오고 막 스물 몇 개씩 나오는데 골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린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막 수급 분석한 것들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개인 채널 거기 이제 메인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탭 있잖아요. 거기에 요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는. 예,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멤버십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거 좀 많이 골라갖고 엄선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정리했으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두산중공업 친환경 수소발전 사업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여기에는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1번 순수 수소로만 발전을 하는 이 수소 발전 그리고 2번 이 수소와 이 가스를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드는 수소가스 발전. 근데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였나요? 다섯 번째로 두산중공업이 만든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소와 가스 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수소 관련해서 내용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ETF들도 하나씩 다시금 상장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이 수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수소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시장의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퓨얼셀과의 시너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퓨얼셀의 수소 연료 전지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생각해야 된다. 보통은 이럴 때 디스카운트 율로 몇 프로 잡냐? 한 30% 잡습니다.
퓨얼셀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중공업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만약에 두산 중공업 입장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풍력발전, 이 해상풍력의 국내 1등 사업자가 두산중공업이잖아요. 이 관련 사업 역시도 꾸준하게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 요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 두산 풍력 발전 요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두산 중공업에서 투자한 미국의 이 뉴스케일사가 이 SMR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이 폴란드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원자재나 부품 같은 걸 공급을 하면서 수익을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 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유럽 쪽에서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굉장히 앞세워가지고 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 나올 때마다 두산중공업 괜찮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쁠 게 없어요. 계속 좋은 뉴스만 두산중공업에 나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안 좋냐? 간단하죠. 유상증자를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2년 연속으로 했는데 좋을 수가 없죠. 이때도 유상증자 했을 때 이렇게 소화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걸렸습니다. 네 달.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야, 이게 외국인이 현재 굉장히 싸게 느껴졌나 봅니다. 계속 사요. 왜 살까요? 지금 위치는 이들이 봤을 때, 오케이, 좋다라는 거예요. 약간 조금 위의 가격대에서도 이제 계속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떨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 우리는 그냥, 현재 북은 그냥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 말고도 연기금에서 최근에 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 거와 같이 연동이 되고 있죠. 기관 역시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계속 같이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자, 일단 수급은 이렇게 양 기관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지라인부터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을 봤을 때 특별한 거 없고요. 연봉 없고 월봉에서 20개월선이 지지를 바로 아래쪽 부분에서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6,000, 자, 200원, 300원. 어제도 여기 얘기를 드렸었는데 딱 오늘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 이제 21선 여기를 뚫어주느냐 말아주느냐 이건데 일단 지금 여기 바로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지면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 그럼 홀딩하면서 지켜보다가 21선 만약에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 기본적으로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1선 상단까지도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여기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이 종목의 특징상 거기선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못 들어주고 나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61선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감안을 하면서 241선은 기본이고 그 이상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이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본다면 자, 월봉상의 지지라인 요 부근 이탈하는 모습 다시 한번 안 보여지게 된다면 편하게 보자.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자, 요거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 21선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1번으로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하자. 자, 요만큼의 상승의 폭이 남아있다. 자,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횡보 좀 많이 해주다가 61선 돌파해주면은 1차는 241선, 자, 2차는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당장은 요 21선만 돌파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중공업 한번 싹 훑어봤는데,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모양이 변한 게 없는데
뭐 어제는 이렇게, 오늘은 저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같이 한번 이제 알던 내용이라도 같이 파악하는 개념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세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수급이랑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힘든 만큼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두산중공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 역시도 주말 특집 영상 맨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